자, 문장 성분은 수능을 고려했을 때 혹은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장 성분 하나만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요거는 문장의 짜임이라는 개념,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나? 문장의 짜임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엮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성분이 품사까지도 아울러서 품사,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저기 문장의 짜임까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 해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먼저 보면은 문장 성분의 기본 개념,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 이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사 이 가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주어 주체가 되는 말을 풀이해 주는 말이다. 요거는 격조사로는 이다가 붙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요거는 을이 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어는 얘가 지금 중요한데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 영어에서의 보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너희가 요거를 조금 좀 이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는 그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인데 항상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오는데 얘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뭐가 붙느냐면 이 가가라고 하는 게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요게 형태가 같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주어 그러면 영어를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은는 이가가 붙어서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주어입니다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은는은 주어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얘는 보조사라고 해서 문장 성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목적어에도 붙고 심지어는 부사어나 이런 서술어에도 붙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은는 붙은 건 주어가 아니다. 이가로 바꿔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걸 좀 보면 지금 요 부분 지금 설명해 보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주어고 목적어고 서술어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가 대신에 너희들이 잘 아는 은는을 넣어보면 철수는 해서 이것도 주어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을 먹는다에다 을 대신에 밥은 먹는다, 은는을 여기다도 넣어보면 우리 지금 격조사 했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넣어보면 철수는 밥은 먹는다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먹고 밥은 먹는다 이래서 이거는 다른 거하고 구별해 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로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수도, 철수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철수만 도. 자, 이런 거는 보조사라고 하지 격조사라고 안 한다. 그래서 은느는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얼음이에서, 자, 요게 서술어고 여기 지금 이가 붙어서 주어처럼 생겨 먹었는데 이 되다 아니다 요 바로 앞에 오는, 자, 요거는 지금 보어로서, 자, 얘는 복격이라는 거, 복격조사다라는 거, 요걸 좀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여기 1-1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보어를 그 다음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냐면, 그래야만 지금 요게 헷갈리는 일이 없다. 뭐랑? 주어랑 보어를 헷갈리는 일이 없다. 요걸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구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로
요거랑 의미가 같은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으로가 붙으면 이가가 아니라 으로가 붙으면 얘는 부사어다. 되다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가 이가가 붙은 게 아니면 보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는 항상 이나 가가 붙는다. 아예 그냥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보어랑 관련해서 함정으로 잘 만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주어랑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다 이 으로가 붙은 거하고 이가 붙은 거하고 요걸로다가 헷갈리게 하는 거. 이걸로다가 학교 내신에서 정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요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관형어.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다른 부사어 등을 꾸미거나 문장 전체를 꾸민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사어를 꾸미는지 용언을 꾸미는지 문장 전체를 꾸미는지. 근데 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 관형어하고 부사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관형어는 자, 요거는 요 네 개를 찾아 놓고 나서 요건 나중에 어떤 에 해당하는 의미다라는 거 생각해서 요거는 찾아주면 된다는 거 생각해주고, 독립어는 놀람이나 부름, 그 다음에 감탄 등등등등인데 느낌표나 쉼표 앞에 온다. 철수, 야, 와,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쉼표 앞에 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다시 주어 보면은요, 요 번호 매겨져 있는 순서대로 찾아주는데 서술어는 문장의 끝에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주라는 거. 끝에 있으니까 찾기가 좋다. 좀 연달아 나올 때도 그냥 하나로 보고 서술어로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찾았으면 자, 보어 되다 아니다가 있는 그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 생각해가지고 이 가가 붙어 있는 조사 요거부터 그 다음에 없애주시고요. 보어. 그 다음에 주어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아줘라. 만약에 이 가라든가 을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붙어 있으면 그거 대신에 보조사가 붙어 있을 때는 이 가라든가 을로 바꾸어서 그 바꾼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걸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관형어를 찾아주는데요. 관형어는 의미상 어떤 에 해당하는 말이다. 근데 너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관형어는 지금의 네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사과와 같은 명사를 꾸며주는, 요렇게 꾸며주는 말로써 네 가지 종류야. 나의 사과, 먹는 사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사과, 그 다음에 새 사과.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요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영어로는 전부 요걸로 적어야 돼서 형용사야, 영어로는. 그러나 국어는 달라. 국어에서는 자, 여기처럼 조사 다음에 뭐가 붙었냐, 아니 조사가 명사 다음에 조사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 거기에 는과 같은 관형, 요게 이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 전성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 중에서 요게 붙거나, 새로운처럼 형용사인데 역시 관형사형 어미가 붙거나,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자, 형용사와 그 관형사 구별하는 게 있었지.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먹다, 새롭다 이것처럼 이렇게 용언이 되는 것들 중에서, 용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새는 새다라는 말이 붙을 수 없다.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일단 관형사 먼저 없애줘라 라는 얘기, 이것부터 없애라는 얘기 했던 거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어떤 에 해당하는 의미로서 관형어는 자, 요것만 생각하면 돼.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무조건
띄어쓰기 단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띄어쓰기로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독립어는 쉼표 앞이니까 떨어져 나갈 거고 4개 찾고 관용어와 부사어의 의미는 어떤이란 말로 해서 요거를 구별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문장 성분 구분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선생님이 끊었다가 저기 뭐야 다시 한번 연결을 할 테니까 바로 바로 연결 좀 해주세요.